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엠블록셀 전정배입니다. 지금까지 채용 공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 애플, 구글, 중국의 샤오미처럼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추구합니다. 4월 27일 중국 파운더 테크놀로지와 30억 원 투자의 영서를 체결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미국 애플, 구글, 중국 샤오미 같은 회사가 한국에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글에서 엠블록셀을 검색해 주세요. 엠블록셀, 발음이 좀 어렵죠? 구글에서는 조금 틀려도 다 검색됩니다. 엠블록셀, 한국의 샤오미를 목표로 하는 엠블록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이 총리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짙어진 상황에서 이 총리의 총리직 수행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여준 말바꾸기, 거짓말 논란에 국민들은 실망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드러나는 이 총리의 금품 수수 의혹 정황에 국민들은 절망했습니다. 이 총리가 돈 받은 증거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는 협박과 충청도 말투 운운하며 충청 지역을 비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 총리에 대한 기대를 모두 버렸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이 총리는 4.19 혁명 55주년 기념사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입에 올리지 못할 만큼 식물 총리가 됐고 여당으로부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받은 상황에까지 몰렸습니다. 이 총리의 사퇴는 바로 이 총리의 자업자득입니다. 이 총리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고뇌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적 아픔과 괴로움에 시달림을 뜻하는데요. 마치 다른 나라 총리를 위로하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지명한 총리가 비리 의혹 때문에 사퇴하는 상황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이 총리 사퇴는 물론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정부 핵심 인사들과 대선 당시 인사들이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듣고 있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팟짱은 네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구 방문에 대해서 조정훈 오마이뉴스 대구 경북지역 기자와 말씀 나눠보고요.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응과 여야 정치권 반응을 각각 이경태, 최지용 두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을 연결해 이 총리의 사의 표명과 법사위 여야 공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의 고정 코너 김종철의 비언프에서는 단통법 시대에 휴대폰 잘 사는 방법을 김시현 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21일 화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이완구 총리가 어젯밤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뒤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총리의 사의 표명 내용과 박 대통령의 반응을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이 총리가 박 대통령 귀국 때까지 버틸 거라는 관측이 많았었어요.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런 뜻을 이 총리가 밝혀왔는데,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실상 이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 총리가 결심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전 총리가 어젯밤 왜 박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어제 제가 사실 대통령 귀국 전에는 결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네. 이것이 틀렸습니다. 네. 적어도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귀국할 시점에 맞춰서 입장을 밝힐 거로 봤는데요. 하지만 이 총리는 어제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진퇴 여부에 대해서 상의하는 등 사퇴 여부를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총리가 어제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힌 거는 아무래도 적어도 국정 공백을 좀 최소화하겠다. 자신이 물러나더라도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진 입장 표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 부총리가 오늘 바통을 이어받아서 국무회의를 모두 발언 없이 주재했습니다. 즉 이제 최경환 부총리의 대응 체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저번에 지적을 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가고,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사실상 식물 총리가 되고, 그리고 서열 세 번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또 워싱턴에 가서 G20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야말로 1, 2, 3가 다 국내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경환 총리가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서 사의 표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네네. 아무튼 여당까지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정말 이 국정이 마비가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이렇게도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응을 보니까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고 했던데요. 이게 고뇌란 말 좀 거슬려요. 이 전 총리의 의혹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뇌란 단어를 쓴 건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박 대통령 어쨌든 이 총리의 사의는 수용할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귀국한 대로 사표는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 구체적인 어떤 국정 가이드라인을 내놨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각과 비서진에게는 흔들리지 마라라고 했고, 그리고 검찰을 향해서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확실하게 하라라고 했고요. 네. 여당을 향해서는 경제나 활성화 법안을 잘 챙겨달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없고 총리도 없는 상황이지만 요 세 가지 정도를 굵직하게 좀 챙겨달라 이런 얘기로 파악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 가이드라인을 준 것 자체가 이 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총리가 없는 상황이니까 잘 챙겨달라 이런 뜻인데, 박 대통령이 27일 남미 순방에서 귀국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새 총리 찾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총리의 자질도 검증해야 되고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는지 챙겨봐야 되는데, 그래도 벌써부터 후임 총리 후보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강창희,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뭐 이렇게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강창희 전 국회의장인가 뭐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박 인사고요. 네.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이한구 총리 때 한번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있죠. 그리고 정보지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김문수 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아, 오세훈 오전 전 시장. 서울시장이요. 예. 네. 오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 젊죠. 50대 기술원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점수를 높게 받고 있고, 네. 특히 뭐 오전 시장이 그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 그러니까 예전에 미래연대라고 있었는데 미래연대 소속이었고, 이 부분에서 지금의 어떤 김무성, 유승민 체제를 견제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리고 김 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후보로 거론됐을 때 자신이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어요. 네. 게다가 경기지사를 8년 동안 역임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행정 능력이 있다라는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차례 우리가 목격한 바 있지만 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스타일상 상당히 인선 자체가 오래 네. 걸리는 데다가 좀 잡음도 많죠. 그래서 좀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예, 좀 재미있는 부분이고 특히 김문수 위원장 계속해서 하마평에 오르긴 했었는데 뭐 그동안 제가 김문수 위원장의 강연 이런 걸 취재해 가보면 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에 세워야 된다. 뭐 더 나아가서는 초등학교마다 그 동상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러브콜 또 크게 보면은 보수층에 대해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박 대통령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거리네요. 네, 네. 그 박근혜 정권 말씀하신 대로 후임 인선이 만만치 않다고 했는데 뭐 그야말로 총리 잔혹사라고 불릴 정도로 총리와 총리 후보자들이 낙마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뭐 이러다가 총리직을 없애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정홍원 백투더 총리 뭐 이런 우스갯소리 같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정말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그럴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박근혜 정부의 총리 잔혹사는 뭐 인수위 때부터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취임 직전인 1월 24일 첫 총리 후보로 김영준 당시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지명했어요. 네. 근데 이 후보 그 김영준 총리 후보자는 병역 면제 논란, 두 아들 병역 면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이런 걸로 인해서 지명 닷새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것도 헌정사상 처음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아요. 네,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갓 출범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도 안 하고 이렇게 자진 사퇴한 게 처음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아시다시피 네. 지명이 됐고, 그리고 뭐 좀 논란이 있었긴 하지만 워낙에 첫 총리 후보부터 낙마시켰었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이제 임명 동의안은 처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 발생 11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박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데 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관예우 논란으로 지명 엿새 만에 사퇴를 했고요. 네. 그리고 문창극 전 주필은 아시다시피 역사인식 논란에 붙여서 지명 보름 만에 사퇴를 합니다. 결국 정홍원 총리가 다시 네. 백투더 총리가 되는 상황이 됐죠. 아, 이런 뭐 전례가 없었죠? 네, 이거 역시 전례가 없었던 겁니다. 뭐 사의를 표명했다가 유임된 총리가 헌정사상 최초거든요. 그래서 네. 이한구 총리가 청문회 당시에 또 언론 외압으로 엄청 낙마 위기에 몰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패러디물들이 나돌았었죠. 네. 뭐 메비우스의 총리라든가 뭐 네. 그 정홍원 총리가 그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이완구 총리 보고 살아나라 뭐 이런 네. 주문을 하는 사진이라든가.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 총리가 물러나고 후임 인선이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리꾼들이 그런 패러디물들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사의 표명한 다음에 그 이완구 총리가 뭐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면서
뭐 따라서 정홍원 전 총리까지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참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상황입니다. 자, 이 기자가 오늘 아침에 총리 공관 앞에까지 다녀왔죠? 네, 네네. 총리 공관 앞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이 전 총리가 네. 공관 안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총리는 오늘 그 동부서울청사로 출근하지 않았고요. 네. 공간에 계속 있습니다. 뭐 이사설이 나돌긴 했는데 그거는 뭐 이 총리가 오늘 공간 베란다에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면서 이거는 일축됐고요. 네. 그리고 이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총리의 사의 표명 소식이 간밤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그렇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이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좀 밝히는지 좀 네. 듣고자 오늘 오전부터 총리 공간 앞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오전 한 8시 반경부터 제가 본 거는 여러 가지 ENG 카메라라든가 네.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총리 공간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 총리가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거의 뭐 새벽이라고 해야 되죠? 밤 늦게 이 총리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러면서 오늘 조간을 보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조간들이 이 총리 사의 표명 소식을 실치는 못했어요. 네, 아무래도 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알렸거든요. 그게 네. 뭐 자정 20분경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게 사실 어제도 약간 좀 그런 기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총리 일정 중엔 대구로 가는 일정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 일정이 갑작스럽게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 일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결단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 났었는데 그때 당시는 총리실도 아직 총리의 의중을 다 파악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뭐 그런 거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좀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밤중에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이면서 뭐 그것도 정말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한 발언이 하는 발언마다 거짓말로 어떻게 보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국민들의 신뢰를 아예 잃어버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남미 순방 중이고 그런 네. 저희가 식물 총리다, 시한부 총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총리가 국정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데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총리의 입장을 들으려고 많은 기자들이 총리 공간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도 이경태 기자도 한번 이 총리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주시고요. 내일 다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국회 나가 있는 최종 오마이뉴스 기자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종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해임 건의안 제출을 언급하며 이 총리의 사퇴를 압박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말이 나왔던데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새정치연합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인데요. 네. 이완구 총리가 사퇴를 해야지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퇴를 사실 국무총리의 사퇴를 환영한다는 건 좀 뭐랄까요,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우선 오늘 광주에 내려가 있는데요. 4.29 재보궐선거 운동으로 내려가 있는데 여기서 기자들과 만나서 네. 총리가 잘 결단했다, 늦었지만, 그리고 이제 공정한 수사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이제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밝혔고요. 나머지 이제 이완구 총리 이외에 다른 리스트에 올라있던 8명의 사람,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를 제외한 7명에 네.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조금 약간 문제점을 좀 지적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전병헌 최고위원이 네. 그 새정치연합의 친박 게이트 대책위원장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 단지 이제 그 총리가 결단을 잘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완구 총리의 이 사태에 박 대통령이 뭐 총리의 고뇌를 이해한다라고 말한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이 출국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최소한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라면서 이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 이것을 계기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더 속도를 내서 더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고뇌란 단어를 비판했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자면 여론 악화에 전전긍긍했었는데 이제 좀 한숨 돌렸을 것 같습니다. 이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새누리당 반응 어떻습니까? 예, 새누리당 쪽에서는 어째 여론이 악화되는 거에 있어서 일단 좀 뭐랄까요? 일단 매듭을 짓고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네.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는 모습인데요. 사의 표명이 이제 오늘은 이제 원내대책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를 했고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은 인간적으로 참 아까운 일이지만 국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새누리당 역시 이 총리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이제 여태까지 여야가 해왔던 정치적 공방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국정 정상화를 쪽으로 이제 좀 힘을 모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가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검찰 수사에 맡기고 또는 이제 야당이 원한다면 특검을 실시하던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테니 네. 이제 국회 운영 등의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키자라는 게 이제 새누리당 쪽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을 계기로 해서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가자, 국회를 다시 가동하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예,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뭐 경제활성화법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조속히 처리하자. 사회국회 처리하자라는 거를 이제 여야가 이제 사회국회 전에 합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면 전환을 좀 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국면 전환을 꾀한다 이 말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어제 법사위 이걸 좀 짚고 넘어가죠. 어제 법사위가 열려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아무래도 검찰이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수사하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졌던 상임입니다. 근데 여야 의원들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둘러싸고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문제에 집착을 했고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에 담긴 정권 핵심 인사들과 친박 인사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 주장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그 특별사면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부분은 참 답답한 부분인데요. 네. 여야 모두가 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그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두 차례 사면, 2005년과 2007년에 사면을 받은 것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 새로운 팩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어떤 범죄 행위 또는 로비의 정황 등 이렇게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할 만한 네.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이 사실이 그 사면을 받았다는 거는 이미 뭐 다 밝혀져 있는 사실이고요. 사실이죠. 예, 황교안 장관 역시 어떤 단서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그 문제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성완종 리스트 사태 자체를 다른 곳으로 좀 관심을 돌려는 그런 물타기 행태를 계속적으로 보이는 듯한 모습이고요. 지금 어떤 정황이나 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네네.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돈이 뭐 그때 청와대 쪽이나 이런 쪽으로 참여정부 시절에 흘러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죠, 계속.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야당의 이 해명하는 태도 역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성완종 회장이 두 번의 사면을 받은 것은 결국 뭐 특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게 뭐
당시 자민련에 의해서 또는 MB 인수위에 의해서 어떤 요청이 있어서 사면을 했다고 할지라도 네. 사면의 최종 책임권자는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었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2번 이 성완종 회장을 사면했다는 것은 인정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뭐 누구의 부탁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부분이 그럼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수사를 해라. 지금 로비나 네. 어떤 이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황이나 그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검찰이 수사를 해라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요 공세적인 태도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속적으로 그것이 마치 특혜가 아니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해명하는 태도는 결국 새누리당이 제기하려고 하는 어떤 물타기 수법에 결국 네. 넘어가는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당하게 그 당시에 뭐 특혜 사면, 뭐 특별 사면이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었다. 그러니까 2번이나 한 정권이 사면된 거는 특혜적인 면이 있다. 이걸 인정하고 만약에 잘못된 점이나 그런 비리 의혹이 있다면 한 점 의혹 남기지 않고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그 문제는 더 이상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검찰의 손으로 넘어갈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특혜라고 하는데 원래 사면 자체가 특혜입니다. 네. 그 사면 제도 제도 자체가 네, 네. 특혜죠. 대통령에게 준 권한이고 근데 그 대통령의 그 권한을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네. 권한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2번 사면시켜 준 것이 어떤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2번의 사면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로비나 네. 어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그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정확히 안 나와 있는 상태라면 한다면 그리고 그런 거에 또 이 자신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좀 더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특혜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 같은 경우는 또 이 성완종 회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한 정권에서 2번 사면된 경우도 분명히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가 이 사면된 인사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을 때 누락됐다는 것도 문제 삼고 있는데 요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사면 때도 네. 그 사면 받은 사람 전체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있다고 친다면은 공개되지 않았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새정치연합 쪽에서 좀 더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 이후에 앞으로의 전국을 좀 전망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4.29 재보선이 뭐 열흘도 안 남았는데 새누리당은 이완구 총리 사퇴로 불리하게 돌아가던 4.29 재보선 판세를 뭐 뒤집을 수 있겠다 이런 계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근데 판세를 뒤집어 엎는다는 게 좀 왜냐하면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앞서고 있는 걸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이제 판세를 야당 쪽에서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판론이 커지고 있다. 것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진화하려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은 이완구 총리가 사퇴를 하게 됐지만 사퇴한 것 자체도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에게는 좀 큰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냐, 오히려 또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고려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이완구 총리의 그 사퇴 자체는 그 정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제 어떤 부정적인, 그러니까 반대층, 이제, 또는 중도층에게는 이완구 총리의 이 거취 문제라든가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이 부정부패 문제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새누리당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층에게 이완구 총리의 사퇴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보수의 결집으로 연결될 것이냐, 아니면은 보수층의 실망으로 연결될 것이냐, 이게 이후에 어떤 변동을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완구 총리의 사퇴가 사의 표명이 보수층의 결집이냐, 아니면 보수층의 실망을 불러와서 투표장에 더 안 가는 효과를 낳을 것이냐, 이건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 사퇴를 발판 삼아서 정권 심판론을 더 강하게
내세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뭐 좀 이완구 총리가 물러났으니까요. 네. 이제 그 당의 이 총구를 좀 확장을 시켜야겠죠. 오늘 당장 김영록 대변인의 그 논평에 따르면은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병계 현 비서실장의 로 이제 총구를 좀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그 성완종 총리와의 관계를 직접 해명하라라는 네. 오늘 논평이 나오는 걸 봐서는요. 이완구 총리 이후에는 이 전현직 비서실장에다가 이제 타겟을 맞춰서 더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상규 예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 관악을 후보에서 사퇴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새정치연합 안에서는 성남 중원에 출마한 김미희 예통합진보당 의원의 사퇴를 주문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네네. 김미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서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새정치연합 후보가 새누리당 꺾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이런 상황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김미희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이제 정당이나 심판을 받은 정당과 또다시 뭔가 엮이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용득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처음 이 김미희 후보의 사퇴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용득 최고위원은 노동 분야의 지명직 최고위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노동 쪽에 계속 몸담고 있다 보니까 특히 그 정한석 새정치연합 성남을 후보가 네. 그 이용득 최고위원과 관계가 좀 있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좀 뭔가 좀 예전부터 노동계 인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과도한 좀 당에서 통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당의 네. 기조는 김미희 후보와는 이제 분리, 네. 그러니까 거리를 계속 두고 엮이지 않고 이 진보표의 결집, 그러니까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와 표 차이를 줄이게 되면은 네. 야권표가 결국 그러니까 김미희가 쉽게 말해서 김미희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네. 이 새누리당 심판을 위해서 이쪽으로 표가 올 것이다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용득 최고위원이 좀 약간 돌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또 김미희 후보가 또 이제 오히려 정한석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오면서 네. 맞불을 놓았습니다. 결국 두 후보 간의 논쟁이 되면 될수록 네. 야권은 아무래도 좀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새정치연합 어떻게 보면은 그 당 전체의 목소리 아니고 돌발적인 그 희망상 발언이었다. 네, 이렇게. 그런 게 좀 섞여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주용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